지역 총선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부천 갑 선거구 경쟁자들을 살펴봅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 두 번째 맞붙는 후보자들입니다. 정의당이 인천 지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기로 밝힌 바 있는데요.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인천시가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시민을 대신할 일꾼을 뽑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의 우려 속에서 현장에서는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이 조심스럽게 유권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부천동, 심곡동을 포함하는 부천 갑 선거구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부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부천 갑 선거구 이정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지역의 특징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천동, 심곡동을 포함하고 있는 선거구입니다. 네. 지난 선거까지는 부천 원미갑으로 불렸는데 올해부터 부천 갑 선거구로 개편이 됐습니다. 네. 부천의 대표 구 도심이죠. 부천 갑 지역구 내에서는 노후공업 지역의 개발, 대규모 역세권 개발 사업과 함께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 같이 개발에 대한 현안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네. 부천 종합운동장 일대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스타트업과 또 연구기관 등이 들어서게 돼서 앞으로 이 첨단 산업 중심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후보군을 짚어보죠. 지금 두 명의 후보가 뛰고 있는데 네. 이 두 후보는 이미 인연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천 갑 선거구에서는 현역 의원의 3선 도전과 함께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가 다시 나서게 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된 건데요. 4년 전에 한번 맞대결을 했었던 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예비후보, 현재 부천 갑 지역구의 국회의원이고요. 여기에 맞서는 미래통합당 이음재 예비후보가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당시에 부천 원미갑 지역구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2%, 이음재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34%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두 후보의 면면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현직 의원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3선 도전에 나서는 거라고요? 네,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서는 현역인 김경협 예비후보가 지역에서 굳건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단수 공천을 받아서 3선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김경협 예비후보는 한국노총 출신으로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서 제19대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3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 예비후보는 7호선과 소사 대곡선, 또 GTX까지 부천 광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대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취재진이 후보가 방역 활동을 하는 현장에 좀 찾아가 봤었는데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또 지역구의 현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스마트 시티, 도시재생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GTX B와 결합된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나가는 것, 세 번째는 작년에 지정된 국가도시, 문화도시, 국가지정 문화도시를 이제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지금 허브렉스와 대장동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부천의 첨단 산업단지화, 이렇게 해서 4개의 부천 성장 동력의 큰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3선이 된다면은 이 4대 부천의 성장 동력을
제대로 차질 없이 실천해서 부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음재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살펴볼까요? 현역 의원이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게 됐는데 이음재 예비후보 어떤 사람인가요? 네, 김경협 예비후보에 맞서서 여성 정치인인 이음재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다시 한번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20대 총선에도 출마했던 이음재 미래통합당 부천갑 당협위원장도 재도전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경기도 의원을 지낸 이음재 예비후보는 행정학 박사로 부천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지역 내 여성 정치인으로서 활동 범위를 높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게 상당히 장점으로 꼽히고요. 네. 이번 총선에서 출산부터 육아까지 전문으로 하는 이 보건소 설립과 함께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해 부천의 자족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음재 예비후보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현장에 방역 활동을 나왔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중앙정치 싸움에 몰두하지 않고 저를 뽑아주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천 갑 지역은 주거 환경이 가장 낙후되어 있고 협소한 실정입니다. 교육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고 학부모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지역 발전과 교육 환경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1야당 후보인 저 이음재를 꼭 뽑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4년 전의 이야기를 좀 떠올려 보면요. 이 선거구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후보끼리 공약으로 경쟁을 하기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이제 비방이나 힘집내기가 이어지면서 네. 진흙탕 선거라는 비판이 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맞붙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 진짜 공약으로 살펴볼 수 있는 냉정한 선거가 되기를 좀 바라고요. 네. 현직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과거에 격돌했던 후보가 또 한번 맞붙게 되면서 이 4년 전과 비교해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네,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자, 김경협 그리고 이음재 이 두 예비 후보 외에도 부천갑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또 다른 후보들도 알려주세요. 네, 부천 갑 선거구 국가혁명 배당금당 소속의 예비 후보들 3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조은지, 최대식, 윤경희 이렇게 세 예비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천갑의 선거구 동향 이정하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의당이 인천 지역 모든 선거구의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총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이 인천 지역 총선 후보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인천 지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정의당은 인천 지역 13개 선거구 중 7곳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상황. 정의당 인천시당은 남은 6개 미선출 선거구에서 후보 발굴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후보를 발굴하고 그 후보들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 인천시당이 지역구 당선자를 꼭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단, 대한민국과 인천의 정치를 바꾸자는 공동의 목표를 둬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정의당의 길을 갈 것입니다. 정치개혁과 인천의 변화 발전을 만들어내는데 동의하는 정치 세력들이 같이 함께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논할 생각은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주 중으로 추가 후보 모집을 마무리한 뒤 빠른 시일 내로 본선 채비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저희 상인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장사 잘 되는 게 지금 현재 뭐 국가적인 뭐 재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틀에서 중소상인들 금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좀 많이 정치권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지역이니까 아무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면 그거 더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됐든 간에
지역을 위해서 또 전통시장을 위해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부천 옥길동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로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소사본동 생명수교회 신도입니다. 부천 상동에 살고 있는 또 다른 확진자 60대 남성 B씨는 성남 은혜강 교회 확진자 가운데 부천 거주자로 확인된 57살 여성의 남편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천시는 추가 확진자 2명이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들에게 잇따라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천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모두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천시의회가 17일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박종혁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중 90%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다며 감염병의 국내 전파를 선제적으로 막으려면 대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와 국무총실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40대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김포에서 7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이 40대 남성은 구로 콜센터 직원으로 지난 9일부터 자가격리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일과 12일 지침을 어기고 구례동에 위치한 집 근처 편의점 2곳을 방문하면서 시민 3명과 접촉했습니다. 그는 이후 14일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김포시는 치료가 끝나면 이 확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한편 관련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4월 1일로 예정돼 있던 시민의 날 기념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김포시는 행사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예정대로 기념식을 열 계획이었는데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념식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 어르신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성용원 인천시 복지국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천시 복지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에 맞서서 인천시에서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먼저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됐는지 취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그 코로나 감염증 그 상황 장기화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께서 그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을 그 포함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의 그 생계하고 그리고 이제 돌봄의 그 어려움 해소가 절실한 사항이라 이제 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저질환 등으로 그 가점에 취약한 그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에게 그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노인의 시지혜와 장애인 복지협회 등 그 관련 단체와의 그 사전 협의하에 지난 2월 28일부터 정부의 그 권고보다 2주 정도 앞서서 그 사회복지 이용 시설 전 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휴관 조치를 해서 지금까지는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 그 장기화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그 중단으로 그 어르신들께서 일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생계에 그 어려움이 발생이 되고 또 복지시설 휴가도 이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그 복지시설에서 받을 수 있었던 그 서비스가 중단됨으로 인한 그 불편함과 장기간 그 사회활동 제약으로 인한 그 고립감이나 우울감 등의 그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는 선도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신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좀 마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일자리 대책부터 말씀을 해주시지요. 네. 먼저 그 코로나 상황이 그 장기화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이
대상의 그 전체 그 97%에 해당하는 그 38,000여 명의 어르신들께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어르신 대부분이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되어 계셔서 그 생계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공익형 그 일자리 사업인 그 동네 환경 지킴이 사업이나 또는 그 어린이집 그 등하원 그 도우미 사업 등에 참여하시는 그 어르신이 그 생계 고민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종전의 그 현장형 그 사업에서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는 일명 그 건강 파트너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이 건강 파트너 사업, 이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노인 일자리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죠. 자, 그것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대책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 건강 파트너 사업은요, 그 어르신들께서 그 간염병 그 예방 차원에서 서로 직접 그 대면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저희가 고민하던 중에 생각해낸 그 사업이 되겠는데요. 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 집에서만 그 머무는 어르신들 한 3분 정도가 한 그룹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어르신들이 서로 그 건강 상태하고 그다음에 안심 안부 전화를 서로 드리면서 하루에 3번 이상 연락이 안 되시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바로 그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알려서 그 사회복지사가 현장을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비상 상황에도 그 복지사각지대를 그 사전에 그 예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는 그 사항인데 시에서 노인 인력 개발센터를 통해서 참여 희망자를 파악한 후에 3월 23일부터 이제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그 일자리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은 그 간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임금을 먼저 좀 지급을 하고요. 비상 상황이 좀 종료된 시기에 추후에 근로를 하게 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임금 지급을 개선하자고 하는 그 방식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은 그 사회적 비상 상황과 재난 등으로 인해서 그 일자리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도 그 최소한의 그 생계 위협은 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 인천시의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네. 네, 그리고 공공형 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중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근무가 중단된 그런 장애인 근로자들이 계신데요. 이건 사업장에서 휴업 기간에 그 임금 7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요. 혹시 그 모를 그 장애인 그 활동 지원사의 그 간염 때문에 그분이 격리가 돼서 활동 중 하실 분이 안 계신 경우에는 가족이나 그 인친척까지 이런 활동 지원을 하게끔 인정을 해줘서 돌봄 서비스를 하게 하고 그 비용도 시간당 그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용원 인천시 복지국장이었습니다. 수요일 날씨입니다.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지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4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14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화요일 비가 지나고 난 뒤 수요일부터는 봄 기온이 짙어지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낮 기온이 10도 선을 웃돌면서 예년 이맘때만큼 포근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도 온화하겠는데요. 이처럼 추위가 풀리는 건 반갑지만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온화한 바람을 타고 국외 오염 물질 유입이 예상되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지역은 밤에 먼지가 쌓이면서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도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 파고는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